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무언가를 해내겠다는 계획도 있고 무언가를 끊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 계획들은 습관을 새롭게 형성하거나 바꾸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며칠을 못 가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습관이란 어떠한 행동을 학습한 후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동은 신체적인 것 외에도 태도, 사고방식 등 정신적인 것들도 포함합니다. 습관은 학습을 통해 형성되므로 후천적인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발생한 것이기에 마음먹기에 따라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몸에 배인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기까지 반복되어 학습된 경험을 바꾸려면 반복된 경험 이상의 충격이나 가시적이며 명확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해 계획 뒤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관용구처럼 따라다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오랜 습관을 고치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다그치고 스스로에게 가혹해져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계속 떠올릴 필요도 있습니다. 처음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해의 결심을 지키고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6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2024년 드디어 첫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초반부터 아주 그냥 정치권은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아주 시끌벅적하게 돼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뭐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 네네. 이번 주에도 보면은 뭐 소소하게 이제 민주당 이야기 좀 안 하고 싶은데 이 새끼들이 계속 태클을 걸어대고 하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뭐 잡아줄 건 잡아줘야죠. 이제 뭐 저기 민주당 전반에서 이제 계속 그 해 넘어가도 똑같은 기조로 지금 이제 뭐 이낙연 신당 혹은 총리님을 비판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기조가 이렇습니다. 뭐 윤석열 까지도 않으면서 이재명만 갖고 그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 뭐 내용 중에 하나를 좀 봅시다. 1월 2일 날 이제 김용민 이게 이제 그 돼지 목사 아니고 국회의원 김용민이 이제 남양주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렸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을 선언한 것은 참으로 한심한 정치 행보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에 대한 비판을 하지도 않고 있다. 아 정말 네. 입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나 함께 따라간 정치인들은 시민과 동지를 배신하고 자리만 차지하겠다는 욕심만 가득한 구태 정치인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얘네들은 막 귓구녕에 막 쑤셔 넣어줘도 안 들어. 대단해. 눈앞에 갖다 줘도 안 봐. 막 눈 감고 안 봐. 뭐 하루 종일 뭐 김어준을 듣던 뭐 이동영을 보고 듣던 그런 것만 뭐 보고 듣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저기 하다못해 매일 확인하러 다음 같은데 한 번씩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기사 눈에 띄는 것을 한 번씩 클릭해 볼 거 아니야. 클릭해 보면 옆에 또 기사 뜨잖아. 아니, 검색어가 이제 딱 그거겠죠. 자기 자신 김용민 이렇게 딱 검색하고 뭐 뜬 거 없나 보고. 김용민 검색해가지고 돼지랑 나랑 누가 더 버지랑 높나 그런 거 따지고 있을까? 그런 거 따지고 아니면 이재명 이렇게 딱 검색해서 그것만 보고 이낙연 전 총리님 기사 같은 거 뭐 보겠습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배지들까지 이 지경이니 이 저기 개딸들은 오죽하겠냐고. 얘네들 아직도 맨날 뭐 한다는 소리가 뭐 이재명 편에 뭐 이낙연 비판 한 줄도 못하네. 그리고 어저께 밤에 나한테도 그러더라. 김건희 특검 하자 소리 해봐라 이딴 소리를 트위터에 넣고 하는 거야. 특검해. 그래가지고 씨발 특검도 하고 감옥 보내야지. 윤석열 다 책임지게 해야지. 그렇게 답해줬더니만 그들은 아무 말 안 하던데. 그 뭐 어려운 얘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지 안 하면은 다 윤석열 지지야. 세계관이 그래.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자기들은 입지가 스스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재명 지지가 지금 절반 넘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분들 하는 행동이나. 아니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를 해도 반이 안 나와요. 이재명 지지율이 과반 안 나오잖아.
이제 뭐 대충 뭐 이제 좀 중도로 빠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대충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아니 얘네들 세계관 중도가 없다니까. 이재명 반대하면 다 윤석열 지지야.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만 아주 심플하게. 왜냐면 0.7% 차였으니까 그것 좀만 이제 그 뒤집어졌으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지 뭐 이런 사고 방식일 거예요. 언제까지 그 스코어에 집착해가지고 그게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마 영원히.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일반 지지자들 수준도 그런데 이 국회의원 시간이나 되는 작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 수준이. 그러니까 이게 직업과 뭐 능력과 이런 차이들은 다 있겠지만 조금씩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저는 그 의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사람을 저는 어느 정도 만드는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는 정보의 채널이 다르고 들어오는 정보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스스로 자기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자기 시야를 막고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김어준, 개딸, 이재명 뭐 이 정도만 보고 그러니까요. 살고 있기에 이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봐도 얘네들 정말 세비가 아까운 애들인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야를 넓혀가지고 그 넓혀진 시야에 맞는 역할을 하라라고 국회의원은 뽑아줘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주고 여러 가지 권한을 준 건데. 그 권한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능력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캐파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김영문의 페이스북 이 글 하나만 가지고도 이낙연 신당이 왜 필요한가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배지 날아가고 뭐 어떻게 뭐 배지가 100% 날아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뭐 좀 어떤 이제 그 단순히 정쟁에 매몰된 그것만 비판할 게 아니라 의원 자체의 어떤 능력,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본질 그 차원에서 접근해봐도 이거는 한참 자질이 모자란 건 함량 미달이니까 이런 사람들 계속 지금 이제 한 번 더 해먹겠다고 지금 이재명에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김용민이라는 이름이 옆에 뜨지 않으면은 그냥 개딸치고 참 얌전하게 글을 썼네 정도밖에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저한테 트윗에서 이제 그 막 저 윤석열 뭐 김건희 특검 이야기해봐라 그러는 사람들도 비교적 얌전했거든요. 욕은 안 했기 때문에. 욕 들어보고도 싸다 소리 정도까지는 하지만은 쌍욕은 안 했기 때문에 얌전한 사람들이지만은 수준은 별로 차이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정작 근데 지금 민주당이 좀 이상해요. 이제 뭐 지난주 주말부터 대충 이제 봤을 때. 얘네들도 이재명을 내세우는 게 불리하다는 걸 이제 지역구에서 내세우는 게 불리하다는 걸 느끼는 배지들이 꽤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홍영표 의원 연합장 이제 그 연말에 연합장 그 온라인 연합장을 보냈는데 거기 보면은 민주당이라는 말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이거 홍영표 의원 의도적으로 민주당 지운 거 아니냐? 뭐 너무 올리는 거 암시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제껴놨는데 그러고 났더니만은 그 홍영표 의원 말고도 누구였더라 아무튼 막 친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애들도 연합장 현근택도 그랬던가 아무튼 연합장이라고 이제 파일들 다시 올라오잖아요 연말에. 그게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 당에서 그 홍보 자료 같은 거에. 이재명 관련된 거 쓰지 말라는. 아니 근데 민주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로고나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을 안 박는다고. 그것조차도 그게 없다고. 그래서 지금 당 색깔 지우고 지금 하려는 거 아니냐 지역구에서.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이라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의 느낌을 좀 받았는데 조선일보에서 이제 찍어서 이런 기사를 하나를 냈어요. 작년 이제 12월 31일 날. 이재명보다 한동훈과의 설전 내세웠다. 민주당 의원들 홍보물 보니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여기 이제 ABC 위한 세 의원의 이제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종합의정보고서 13페이지에서 대정부 질문 장면 사진을 크게 배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에 22년에 그 대정부 질의 때 이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가지고 좀 기사들을 찾아봤더니만은 22년 한 7월 8월
그때 대정부 질의 때 한동훈이 많이 불려 나왔는데 보면 그때는 그 짙은 회색 마스크를 쓰고 나와요. 계속 네네. 비싸 보이는 거. 네. 네. 한 거기 그 10개들이 한 박스에 한 15,000원 정도 하는 거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좀 좋아 보이는 거 쓰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마스크를 유추해봐도 이 기사에서 말한 게 대충 이제 그때쯤이라는 게 유추가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대정부 질의 때 이제 막 그 한동훈이랑 설전 벌이는 그 장면 사진을 크게 배치를 해놓고 자기가 이제 윤석열 정권이랑 싸웠다. 이 장면을 크게 부각을 시킨 겁니다. 근데 요건 A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장면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누군지는 못 찾았어요. 근데 B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확실한데 B 의원도 또 이제 6페이지 상단에 한동훈과 이제 설전을 나눈 장면을 배치를 냈고 이것도 이제 22년도의 장면인데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립 필요성을 놓고 이제 크게 배치를 했다 국회에서 그런 네네.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22년 7월 15일경인가 보면 이제 한동훈이 대정부 질의 때 나와가지고 이 이슈로 설전을 크게 벌였습니다. 카운터가 누구냐? 박범계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마도 박범계 홍보물의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이 기사로 유추해 볼 때.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뭐 C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사진보다 한동훈 사진이 먼저 들어가 있더라. 역시나 이제 또 뭐 저기 뭐 지난 그 11월달에 그 예결위에서 한동훈한테 질의하는 장면 막 그런 거 이제 소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보면 한동훈이랑 잘 싸우고 있다. 이거를 많이 이제 정면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보면은. 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소환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이제 막 그럴 일이 잘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근데 좀 웃기긴 하다. 사실 이거 대정부 질의에서 막 싸웠다 그러면은 총리랑 싸워야 되는데 왜 법무부 장관 붙잡고 이렇게 싸우고 있냐고. 실세니까. 뭐 그렇긴 하죠. 아직 총리 한덕수 총리인가 우리? 네 아직. 그 사람 지금 사퇴를 했는지 계속 있는지도 모르겠어. 존재감이 없죠. 네. 한덕수 총리도 오늘 그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거기 온답니까? 거기 온다는 얘기를 들은 것 정부 같아요. 내각 대표에서 올 수 있죠. 네네네. 네. 그렇죠. 참 뭐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재명 색깔을 지우려는 거 아니냐. 의원들이 이제 지역구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특히. 뭐 근데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나 지난 보궐 때나 아니면 지선 때 특히 지선 때 같은 경우에 이재명 지연 요새 오지 말라고 아까 보궐이 참 지선이지. 보궐 지선 때 그때 네, 이제 강서구청장 예. 선거. 예. 그 전에 22년 지선 때. 네네네. 네, 그때 이제 이재명 보궐로 나왔을 때 네. 개항으로 나오면서 뭐 지원 유세 다닐 거다 그런데 지원 유세 못 다녔던 그 선거 때. 그때 막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총리는 뭐 엄청 불려다니고. 예. 그때 막 그 이제 윤영찬 의원 말씀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그 총리님 맨날 그 일정이 너무 빠듯한데 그 와중에 막 성남 일정 빡세게 잡아놨더니만 총리님이 윤영찬 의원한테 당신까지. 자네까지 나한테 이러면 어떡하냐고 막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죠. 이게 사실 뭐 그 당시에 그 총리님 지원 유세 다니신 거 이렇게 그 영상들을 보면은 뭐 그냥 퀄리티가 달라요 일단. 이재명 나와서 뭐 거기서도 이상한 지광 파는 소리 하고 있고 지원 요새 가가지고 지광 팔고 들어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총리님을 가면은 그 자기가 이제 그 당신께서 그 지원하셔야 될 후보가 누군지 이 사람 이력 같은 거 간략하게라도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항상 말씀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 누구는 뭐 이러이러한 점이 강점이다. 뭐 이러이러한 점을 보고 뽑아주시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항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그런 것도 없고 가가지고 맨날 자기가 뭐 어떻고 저 자기 얘기만 연락이 하다 들어오니까 안 그래도 애 별로 그 왁구도 별로고 얘가 그렇다고 뭐 말을 시원시원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 성격이 이제 당대표 때 고쳐졌을까? 똑같죠. 뭐. 그러니까 총선 때 이재명 부르고 싶을까 과연 이 지역구 의원들이 이제 또 이제 그 목에 뭐 괜히 막 그 목에 한 방 맞았다고 막 말 잘 못한다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참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 바뀌어도 민주당은 변한 게 없다. 이게 예전에 그렇지 새누리당 시절이죠. 네. 막 새누리당 만들어져가지고 이명박 지우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네. 그리고 그 누구야? 그 이재호가 그
9대 총선이었나? 그때 그 문국현한테 총선을 지고서 져서 이렇게 백수가 됐었는데 그 자전거 타고 돌아다녔잖아 한동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문국현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날아가고 나서 네. 거기서 이제 재보궐 선거가 벌어지는데 아무도 네. 오지 못하게 했었죠. 이재호가 예, 예. 아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지원 요소한 게 오히려 마이너스 대그야? 네네네. 그래서 정부 관련된 인사라던가 그때가 이명박 때였죠. 이명박 때였죠. 네. 예, 예. 그때 이제 그 이명박 그게 특임 장관 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국회로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특임 장관 임명돼서 이제 장관직까지 같이 겸임했었는데 그때 분위기 안 좋으니까는 이재호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막 하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냥 공히 본능적으로 이제 아는 거지. 예, 다들 뭐가 네. 더 표에 도움이 될까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보면은 이낙연 총리님은 뭐 20년 총선 때도 엄청나게 다니셨잖아요. 그때도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하면서. 그렇죠. 네네. 그 보면은 이 배지들도 아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프리미엄으로 자기들 배지 달았다는 거. 그때는 또막 이낙연 전 총리님 지지율 인기 장난 차기 대권 지지율이 그렇죠. 제일 높을 때 때라가지고 그렇죠. 인기 정말 장난 개나 아니었죠. 소나 다 부르고 다니고 네, 그래서 네. 후원회장도 엄청 많이 맡아주시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다 모른 척하죠 이것들이. 강선우 같은 것들. 네, 강선우, 뭐 고민정, 네. 뭐 그냥 나쁜 것들. 자, 뭐그 자기들 힘으로는 쥐뿔도 뭐 제대로 하는 것도 경쟁력도 없으면서 뭘 믿고 그렇게 깝치냐고 대체. 에휴, 김어준만 잘. 김어준은 경선까지밖에 안 된다니까. 아이 막 그거 된다고 20대 총선에서 김어준 때문에 당선됐다고 아니 생각할 그러니까 걸 걔네들은. 지금도 이제 김어준 붙잡고 계속 그러고 들는데 뭐 저기 김어준이나 혹은 이동형들 걔네들이 정말로 그 당 바운더리 밖에 그러니까 민주 진영 바운더리 밖에서의 소구력이 있었다면은 안철수 신당 그 당시에 작살났어요. 배지급들은 그래도 김어준 쪽만 가지 이동형 쪽은 잘 안 가는 것 같더라고. 아니야 그거 파가 갈려 좀. 파가 갈리는데 그리고 정청래는 이제 두 개 다 왔다 갔다 하는 놈이고 그 양반은 이제 네. 의리를 지킨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양다리 다 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니까 그 만약에 김어준이나 이동형이 정말로 얘네들이 그 표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파괴력이 있었다면은 2016년 때 안철수 그러니까 당시 국당 개박살 났어야 했다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뭐 김어준이 그때 안철수를 민주주의 적으로 규정한다 이랬거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국당 못 막았잖아. 못 막고 국당 호남에서 다 잡아먹었잖아. 비례랑. 그렇죠. 예, 예. 얘네들이 그래서 실질적인 선거에서 파괴력이 있냐면 그렇게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뭐 그리고 대선도 졌고 네. 지방선거도 졌고 그러니까 뭐, 예. 어차피 다 고만고만한데. 이 민주당 배트들도 제발 정신 차려야 돼. 당신들 뭐 경선 통과하는 거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당이 제대로 당 프리미엄이 확실하게 섰을 때 그때나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도 못하단 말이지. 프리미엄이 없어. 마피라 그러죠. 마이너스 프리미엄입니다. 그렇죠. 이거. 마이너스죠. 뭐 디버프 그러니까 당적을 밝히면 디버프 벌린다니까 바로 그걸로 막 호감도 막 한 10씩 팍팍 깎여 오르고 시작하는데. 네, 뭐 그렇게 되길 원하니까 스스로들이. 예. 알아서들 하시고 네. 뭐 우리가 답답해할 일은 아니다 전혀. 네. 그러고 보니까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이런 말씀 네. 전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그 전에 이제 네. 지난주에 저희 그 이벤트 결과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첨자 3분 대한민국 저상소 증정 이벤트 당첨자 3분 이제 SGK님 그다음에 게으른 뚜껑님 김보현님 3분이 다 메일을 안 보내주셨어요 아직. 네, 저희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SGK님 이분은 거의 매주 빠짐없이 댓글을 써주시는데 네. 이번 주는 또 댓글도 안 보이시고. 책이 있으신가? 아무튼 메일 요망합니다. 네, 꼭 보내주세요. 자, 그럼 2024년에도 변함없이 누추한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감사한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엑스친 S님, 순돌이 첫 생일 기념님, 순돌이 첫 생일 축하합니다. 이 순돌이가 어떤 악이냐면은 작년 이제 그 11월이었네. 그 총리님 안산이나 안양이었냐. 거기서 이제 북콘서트 하신 적 있잖아.
안산이었나? 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북콘서트 하시잖아요. 그 고영인 의원 지역구였나? 아마. 네, 그 대한민국 성지운전자 북콘서트 하셨을 때 그때 손들이가 왔어요. 아, 네, 예. 돌 되기 전에. 네, 네. 엄마 등이 옆에 와가지고 총리님을 사진도 찍었어. 오.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같은 톡방 있는 분이라 가지고 뭐 이제 한번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순돌이가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막 이제 언젠가 초등학교도 몇 년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정치 경제 같은 것도 배울 거잖아 학교에서.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들 이야기도 나올 거 아니야. 그때쯤 됐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야 이낙연 대통령이랑 너 이렇게 막 갓난아기 때 이낙연 대통령이랑 사진도 찍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신돌이에게 꼭 그런 날이 네. 빨리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웰 컴퓨터님, 달탄양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 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컴퓨터까지 조립해 드립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에서 견적을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든 안전 포장으로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AS가 필요하시면 미리 연락 주시면 이 안전 포장 박스를 보내드리고 거기에다가 고장난 컴퓨터를 넣어서 보내주시면 쉽게 A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첫 웰컴퓨터 이벤트입니다. 특별 이벤트고 이게 이번에는 상품이 좀 셉니다. 많이. 셉니다. 네. 네. 65만 원 상당의 이제 레노버 노트북 증정인데 요게 이제 찾아보니까 싱크북 15, G5 뭐 ABP 뭐 이런 모델입니다. 대충 그 견적을 제가 그러니까 저희 뭐 다나와에서 최저가 봤거든요. 할인가는 한 62만 원 정도 나오고 정가는 64만 9천 원 정도. 그 65만 원 상당의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사실 땅버스 차량 사시나 이걸 너무 센 거 걸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벤트 내용이 근데 이벤트가 좀 빡세요. 지금 보면은 이벤트 내용 자체는 뭐 기존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벤트 이벤트 글이 아니고 이 이벤트 글이 뭐냐면은 1월 추천 견적 그래가지고 웰컴퓨터에 올라온 글이 있거든요. 3일날. 네. 웰컴퓨터 트윗에 3일날 올라온 1월 추천 견적 요 글을 리트윗하시고 웰컴퓨터 계정에 팔로잉 안 하신 분들은 팔로잉 하시면은 자동으로 의무가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조건으로 하나 더 건 게 팔로우랑 리트윗 수 합쳐가지고 1만 이상 달성시라고 조건이 걸려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벤트 별로 흥행을 못 해가지고 일단 제가 이제 대본 쓰던 오늘 새벽 6시 1월 6일 새벽 6시 현재 보면은 리트윗이 191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웰컴퓨터 계정 팔로우 수가 지금 949거든요. 그 두 개 합쳐가지고 1000점 넘어가는 거야. 이 10배로 부풀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만만치 않습니다. 1만이 만만치 않죠.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많은 지금 혹시나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요 글 리트윗 안 하신 분들은 이거 뭐 리트윗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재수 좋으면은 65만 원짜리 하나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킹크랩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아니 요즘 보면은 그 이상한 그 놈이 있잖아요. 계속 그 계정 새로 만들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거 팔로워라고 막 그 댓글 다는 놈. 그 이제 그 이상한 스팸 계정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관련 것만 쓰면 그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좀 확인은 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트위터에 맨날 쓰는 글이 이재명 관련 글이라 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내용을 훨씬 많이 쓰시는 분 있어야지 좀 확실히 그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A식이 웰컴부터 그 저기 이벤트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스팸 계정 이야기를 왜 갑자기? 1만 넘기기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아무튼 좀 빡센 조건인데 청취자분들의 좀 분발이 필요합니다. 많은 정말로 이제 다들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네네. 그래서 이제 레이드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1월 31일 저녁 7시에 트위터 자동 추첨기로 추첨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달성되면은 이 응모자 수가 엄청 많으니까. 네네. 자, 그래서 이제 65만 원짜리 노트북을 걸고 자 이제 많이들 응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2024년에도 함께하는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과 함께 건강한 식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망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망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 강정, 에그 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라만카카에서 지난해 말에 송영길 구속 기념으로 네네. 식빵 이벤트를 실시했고 이제 그 당일날 몇 시간 만에 이제 동이 났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1월 들어가지고 그 원래 이제 작년 말에 그때 이벤트 할 때도 이제 1월 해 넘어가면은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주문 들어온 그 순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1월 첫째 주 순차적으로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받으신 분들 중에 이제 인증 올리신 분들도 있고 근데 보면 다들 사재기 해가지고 식빵 양이 장난이 아니야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재기라뇨. 엄청 많아. 다들 빵 부자야.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배송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계획대로라면은 지금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월요일에 업로드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주 그러니까 1월 월요일이 1월 8일인가요? 네. 1월 그렇습니다. 8일부터 이제 그 1월 15일까지 1월 둘째 주 안에 이제 배송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빵 이벤트가 종료되는 대로 또 이제 설날 선물 세트를 다시 이제 출시하신다고 하고 네. 이 금방이죠. 2월 9일이 설인가 그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설날 그 선물 세트는 지금 이제 확실하게 확정된 아이템은 꽃감 단지. 그리고 꽃감 단지에 다른 아이템 하나를 신규 아이템을 추가하실 거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꽃감 단지 같은 경우에 좀 그 원재료 수급에 문제가 있어요. 네네. 그 작년 꽃감 농사가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흉작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여름에 너무 이상 고온으로 더웠고 그다음에 또 겨울 돼서도 제대로 춥지가 않아가지고 감 자체도 흉작이었던 데다가 그나마 그 나온 감들도 꽃감으로 만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겨울에 좀 추워줘야 되나 봐요. 확 추울 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꽃감이 잘 안 말랐다고 합니다. 올해 지금 나온 꽃감들이. 그래서 그 원가가 좀 상승할 수 있다. 그 점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꽃감 이외에 신규 아이템 하나로 추가돼가지고 2가지 아이템으로 이제 구성된 선물 세트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애타게 기다려 보죠. 네. 자, 이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안 할 수는 없죠. 네, 안 하고 넘어가기는 좀 힘든. 어그로 진짜 겁나게 끌려가지고. 자, 이제 뭐 아직까지 논란의 이제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필습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뭐 우리 나름대로 개요를 잠깐 보자면은 이제 1월 2일날 오전 10시 29분경 부산 강서구 대양동 대양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 시찰 후 기자들과 질답을 가지면서 이동 중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답을 하다가 이제 잠깐 이동하자 그래가지고 카메라 쭉 따라가면서 이동하는데 갑자기 그 카메라를 뚫고 이재명 정면으로 이 가해자가 나타나가지고 사인해달라는 사인 받으려고 접근하는 척 한 다음에 갑자기 확 달려들었죠. 네네. 이 가해자의 행색도 이제 당시에 좀 이게 좀 황당했는데 머리에 이제 파란색 종이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왕관에 내가 이재명이라고 이제 금박 글씨로 박혀 있었는데 좀 많이 좀 우스꽝스럽고 솔직히 저게 지지자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게 뭐냐 그랬더니만은 그 잼잼 자봉단에서 이제 만든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참 이 사람들 감각을 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지지자들이 왜 이런 걸 왜 쓰는지 참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그런데 서로 이제 알아보기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이런 식으로 알아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알아보려면 지지자 안 할란다. 아니 뭐 알아보려면 뭐 팔에 완장을 한다든지 차라리 파란색 완장 같은 걸 두른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잖아. 뭐 여러 방법이 있지만 나 같으면 그냥 뭐 이제 파란 손수건 같은 거 많이 찍어가지고 민주당 색깔 파란색이니까 사람들한테 쭉 뿌리고 이제 팔에 이렇게 두르면은 알아볼 수 있잖아.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겠다.
엄청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아무튼 근데 네네. 이제 이 왕관을 쓴 사람이 갑자기 이제 그렇게 달려들어서 흉기로 이제 목을 찌르려 저는 이제 시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제 현장 영상들도 있었고 지금은 민주당 요청으로 많이 삭제된 상태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보도 사진들을 봐도 뚜렷하게 공격 그 어떤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뭔가 막 목 부분도 혈관이 많이 지나가니까 사실 네네. 그리고 좀 이 표피만 좀 세게 긁혀도 피는 많이 나는 부위이긴 하거든요. 근데 별로 피가 난 흔적은 그 보도 사진이나 아니면 당시 그 남아 있는 영상들을 봐도 없어요.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불행 중 다행이죠. 네, 뭐 이제 뭐 특히 우리한테는 더 다행입니다. 이거 찔려가지고 진짜 큰일 나면은 뭐 여러모로 좋을 건 없죠. 이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적어도. 그렇죠. 절대 이렇게 못 보냅니다. 네. 뭐 이제 그 아무튼 이제 그 왕관 때문에 당초에는 저 사람 잼잼 자봉단 아니냐 그런 얘기했었는데 잼잼 자봉단 측에서는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목격자 인터뷰에서는 당초에는 이제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다. 그렇게 그런 인터뷰가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과거 영상들을 돌려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 네, 여기저기 제법 나타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그 백브리핑에서 네네네. 백총이 이제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이 양반이 이제 성남 쪽에 있는 그 구현근택 지지자 모임이라고 봐야겠죠. 거기는 이재명 지지 기반으로 하는 그쪽 단톡방에 들어가서 좀 활동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네. 성남 사람들의 그 단톡방에 아니 근데 뭐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쭉 퍼져가지고 그 단톡방 만들어 놓으면 꼭 어떤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 사람도 이제 현근택 지지 모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 모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전국 단위 방으로 가잖아요. 지역 단위 방은 잘 안 가게 되긴 뭐 하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그 전국 단위의 모임 그러니까 행사에서 이제 얼굴을 도장 찍어가지고 톡방 주소를 받아서 거기 들어갔을 수도 있죠. 저는 이제 그 톡방에서 활동하는 것 이제 그 동안에 저도 이제 그 톡방에 들어가 볼 수는 없었지만은 그 톡방 그 주인장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백브리핑 통해서 나왔던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플래시몹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예전에 제가 이제 통진당 시절 말씀드린 적 있잖아. 걔네들 그런 플래시몹 많이 했다고. 그 좀 왠지 좀 겹쳐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쪽 과란가 싶기도 하고. 경기동부 잔당인가. 이 사람 네네. 중원구 사람이니까. 네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 과거 통진당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네. 이 중원구 사람이라는 거는 그 단톡방의 주인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예. 그분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네. 저는 사실 그분한테 더 관심이 있거든. 제가 보기엔 여러모로 좀 신기한 분이라 가지고. 네네. 그분은 스스로 많이 오픈을 해버린 상태고 특히나 이제 윤영찬 의원 사무실에서 행패를 많이 부렸잖아요. 사무실은 윤영찬 의원 중원구지. 네, 윤영찬 의원 윤영찬 의원 지역 행사하는데 찾아가가지고 행패 부리기도 하고 사무실 앞에서 막 피켓팅 한답시고 와서 막 윽박 지르고 악쓰고 그야말로 행패 부린 거예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하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그걸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라이브로 하고 있거든. 네. 그럼 얼굴이 다 까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또 누군지 찾아보잖아. 찾아보면 또 근데 한두 명이 찾아라 그러면 힘들지. 근데 우리도 머리가 수백 개고 보는 눈이 수백 개잖아. 그러면은 돌리면 금방 나오는 거야. 자기들만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이다. 그리고 좀 꼬장꼬장하고 집약으로 따지면 이쪽이 더 세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다음에 현장에서 행패 부릴 만한 그런 인성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금세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단톡방 주인장이 누군지는 알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모로 좀 신기한 분이다 제가 보기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가해자는 그 잼잼 자봉단에서는 부정을 하고 있는데 잼잼 자봉단에서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이재명 지지자였냐 위장으로 잠입했냐 뭐 그것까지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민주당원도 맞고 지금 보도된 내용이 그렇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그것도 지금 좀 기사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국힘이나 민주당 모두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는 반면에 보면은 또 뭐 과거에 국힘 당원이었다가 작년인가 탈당하고 작년 4월인가에 네. 그때 이제 민주당원 대거 입당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전당대회 전에
그 즈음에 입당한 당원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잼잼자몽단이랑 같이 어떤 그 지역 행사 뭐 전국적인 행사인지 행사에 몇 번 얼굴 비친 건 현재까지 사실로 보인다. 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이제 그 의혹을 사고 있는 게 흉기. 네네네. 범행도구. 네, 뭐 나무 젓가락이다, 칼이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의혹들이 뭐 이렇게 신빙성이 없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지금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상. 영상밖에 없잖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렇죠. 그러면 남아 있는 영상들, 그러니까 그 영상 내려가기 전에 이제 미리 캡처 떠났던 그런 영상들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이건 지금 뭐 사실관계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 조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경찰 발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 경찰 발표에 따르면은 총 길이 한 18cm 정도 손잡이 포함해가지고 날길이 한 12cm 정도 되는 이제 뭐 경찰 발표에서는 등산용 칼, 제가 보기에는 낚시칼. 또 이 18cm 이 길이 때문에 하필 또 이게 아니요, 근데 그건 그 통상적인 단도들이 그 정도 길이로 다 나와요. 근데 젓가락도 하필 그 길이라 가지고 나 그 사진 보고 너무 웃어가지고 아니 보통 그 정도 나옵니다. 뭐 날길이도 규격이 그 은근 그 규격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처음에 이제 그 경찰 발표에서 등산용 칼이라고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좀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등산용 칼 이래 버리면은 그 저기 뭐 카타카 같은 거 제외하면은 거의 모든 칼이 등산용 칼이에요. 세상 거의 모든 칼이. 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등산 가실 때 집에 쓰던 과도 닦아가지고 넣어가요. 사과 깎아 드시려고. 그렇죠. 등산용 칼입니다. 그렇게 되네. 맥가이버 칼 많이들 등산 가방에 하나씩 달아놓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등산용 칼이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등산용 칼이라고 나오는 규칙적으로 나온 칼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뭐 그리고 등산용 칼 그러면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등산할 때 쓰는 칼 중에 보면 이렇게 자일 자르려고 암벽 타는 사람들 네네. 자일 자르게 특화되는 그런 칼도 있고 등산용 칼이라고 하면은 네. 그다음에 뭐 등산 캠핑에 특화된 칼들도 있어요. 보면은 보통 뭐 트래커 나이프나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이건 거의 뭐 도끼에 가까운 그런 칼도 있고 그렇거든요. 훨씬 크기도 크고. 네, 아니면 저기 벌초할 때 말했던 전골도 같은 것도 등산용 칼이랑 등산용 칼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경찰 바보 등산용 칼이라고 그래. 대체 무슨 칼을 말하는 거냐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증거품으로 사진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그 사진 보고는 이거는 뭐 등산 갈 때 쓸 물건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지 검색을 좀 해보고 이제 이래저래 좀 찾아보니까 차라리 낚시용 칼이라고 말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뭐 김호준이 이거 가지고 뭐 발골도다 그러는데 발골도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심이나 발골도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사심이랑 발골도 칼을 본 적이 없나 봐. 근데 발골도가 생긴 거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발골도가 생긴 게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발골도도 날이 좁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날이 좁죠. 왜냐면 그 뼈 사이를 지나가려면은 날이 좁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이 굉장히 뾰족하게 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발골도나 사시미 같은 거는 진짜 전문 칼잡이 아니면 안 써요. 왜냐하면 비싸요. 이런 얼치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사기에는 칼이 너무 비싸요. 이 낚시용 칼 같은 건 한 10,000원, 20,000원 좀 사거든요 온라인에서. 근데 사시미 같은 거는 싸도 한 5만 원 넘어가요. 10만 원씩 해요. 발골도도 그래요. 이게 그 뼈 사이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재료도 좀 그러니까 네. 중간에 이렇게 잘 안 부러져야 그러니까 되고. 날 가능성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얇고 질겨야 되는 그런 재질이라 가지고 그 발골도 같은 거 그 뭐 이렇게 만만하게 볼 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칼 쥐뿔도 모르면서 뭐 그랬단 소리 했다. 다행히 그 뉴스 공장에 같이 나온 그 류총경 네, 이번에 이제 영입 인사가 네. 된. 그 양반이 또 바로 커트하긴 하더라. 발골도 아니라고. 그 양반이 듣기에도 좀 어이가 없었나 보지. 나름 또 이 사람도 경찰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어준처럼 구라를 못 치죠. 네. 뭐 제가 아무튼 칼에 대해서 조회는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 그 칼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김어준은 그런 식으로 막 던지고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김어준이 정말로 이재명이 죽길 바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지금 김어준이 이제 발골도라고 그렇게 이제 얼척없는 소리를 던졌잖아요. 네네. 이거 장경태가 주워 먹었어 또. 주워 먹더라고요. 네. 예.
썩은 것도 모르고 그냥 에휴. 아무거나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뭐 긁혔다 얘기도 있고. 손톱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 유튜브 중에 하나 분석하면서 그렇게 이제 네네네. 얘기를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나무젓가락이다. 그다음에 흉기를 들이대는 장면을 이제 연속 그 저기 그 네네. 프레임 단어 쪽에서 보면은 뭔가 좀 이게 종이로 쌓여 있는데 너플너플거린다. 그래서 이게 과연 날붙이가 맞냐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 그런 시각들도 있는데, 뭐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하지만은 그래도 경찰 발표 토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제 경찰 발표가 일단 첫 번째로 있죠. 네. 경찰과 이제 그 소방 발표.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부산대에서 네. 그 최초의 응급 처치를 하고 이제 서울로 보내게 됐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CT를 찍어가지고 혈관 내에 출혈이 있는 것 같아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렇게 거기까지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재명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서울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예. 하죠.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혈관에 상처를 내기 위해서는 손톱이나 나무젓가락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손톱이 아주 뾰족하거나 아니면 부러진 나무젓가락에 뾰족한 면으로 찌르면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봐서는. 네네. 그렇게 보면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찌르려다가 하다가 빗나간 날붙이가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날붙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어쨌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조작시킨다는 거는 사실상 매우 힘들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그 범행 도구에 대한 문제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도 물론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혈흔까지 이제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아 이게 범행 도구다. 네. 특정한 도구가 아직 네. 공개를 하지 않았을 뿐이긴 한데 뭐 챙겨놨다고 하니까. 뭐 이제 그 혈흔이라는 것도 눈에 안 보여도 혈흔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난 피가 많지 않았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칼 끝에 살짝만 묻었는데 이게 막 옥신각신 하는 와중에 닦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뭐 루미놀 같은 거 뿌려보면 금방 나오니까 피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나오니까. 그래서 뭐 의혹 가지시는 것도 뭐 아주 뭐 얼토당토 않지 뭐 황당무계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이라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네. 대체로 다 그 캡처된 거 보면은 좀 화질이 안 좋고 그런 면도 있어서 뭐 이제 그 KBS에서 나온 고화질 같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결국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의심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다 이상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 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뚜렷한 비판점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계속 이제 점점 믿음의 영역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이 흉기나 뭐 범행 동기나 그런 것들도 그다음에 뭐 심지어 지금 상처에 어느 정도 이게 치명상이 맞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라 가지고 치명상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치명상은 이제 여러모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치명상일 가능성은 치명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네, 이제 논리적 모순에 갇혀버리긴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흉기에 관해서는 뭐 저희 거리를 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경찰 발표를 토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봐서는 가장 맞는 것 같다. 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거죠. 이제 병원 이송 문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초에 이제 이재명이 그렇게 29분에 그 사건이 터지고 나가지고 이제 119를 불렀잖아요. 네. 10분 만에 이제 첫 구급차가 왔는데 이게 제대로 된 앰뷸런스가 아니고 펌뷸런스 그래가지고 이게 소방 펌프차에 응급 설비가 갖춰진 차가 먼저 왔어요. 아, 네. 근데 이 펌뷸런스 같은 경우는 들 것도 내부에 없고 당연히 환자 이송할 시설도 없습니다. 네. 그냥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그런 키트들만 갖춰진 상태. 그다음에 응급 요원 한 명 정도가 타고 있는 그런 이제 차가 왔는데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덕도가 부산에서 외지고 좀 외진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덕도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그 응급 설비가 응급 시설이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부산 시내 쪽으로 그때 구급차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대요 당시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온 첫 번째 온 차는 이제 이재명으로 이송할 수 없는 그런 차량이었고 그 뒤에 10분 더 지나가지고 이제 그 119 구급차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을 싣고 인근에 있는 그 어디야 여기 부산대병원? 아니 부산대병원 안 가고 네네. 그 다음에
인근 이제 명지 신호 축구장, 그 인근 축구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헬기를 타고 부산대 병원으로 가요. 예, 예. 근데 이제 요 절차까지는 물론 이게 또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헬기 탈 일인가 싶긴 한데, 왜냐면 현장에서도 피가 거의 뭐 별로 안 난 상태였고 이재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누가 그 인터뷰를 했더라? 하여튼 한 2분 정도에 네. 예. 2분 정도 피가 좀 나다가 네. 멈췄다. 네. 이거 애초에 의식이 없을 수가 없는 게, 보통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훅 들어왔잖아요, 갑자기. 네네네. 이러면 사람이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아드레날린이 급폭발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쵸, 그래가지고 그쵸. 흥분 상태가 돼가지고 정신 의식이 없을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상처 났을 때 의식을 잃는 경우는 이제 출혈이 심해지면서 서서히 이제 블랙아웃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영화 네. 같은 것도 봐도 막 전쟁에서 총 맞고 그러면은 잠들지 말라고 막 계속 말 시키고, 그런 것들이 블랙아웃에 빠지면 정말 그 상황에서 블랙아웃에 빠지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든 의식을 이제 유지하게 하려고 그런 건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보고 영상 보고 좀 웃겼던 거는, 피도 안 났는데 누워가지고 막 피 철철 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완전 헐리우드 액션이 몸에 뱉거나,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솔직히. 사실 쓰러질 때도 좀 예. 으억 아니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달려들 때는 그때는 놀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놀라서 예.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목이 뭐가 훅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놀라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참 어지간히 죽기 싫었나 보다. 예. 어이쿠 나 죽네 막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쓰러져서.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 갖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도 안 나는데 의식 잃어가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랑,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자기 몸에 뭔가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상처 부위를 자기 손으로 잡기 마련이잖아, 이렇게. 근데 목 눌러달라고 그랬다는 게 그것도 저는 웃기더라고. 더 세게 눌러. 예. 이게 뭐냐고 대체. 손이 없어? 아니 몰라 했던 그 참. 그것도 뭐 손목뼈가 나가서 손을 제대로 못 써서 다른 사람한테 눌러달라고 그랬다 그러려나? 아 오른손으로 하면 되잖아. 그거는 왼손이고. 아무튼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은 좀 어처구니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긴 했습니다. 좀 웃기는. 예. 뭐 근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이 첫 번째 헬기 불러가지고 부산대 병원까지 간 거는 그렇다 칩시다. 네네. 그럴 만한 상황일 수 있었으니까. 목을 다쳤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피가 많이 안 났다 그래도 정말로 이게 괜찮은지는 검사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흉기로 습격을 당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헬기로 이제 이송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 뒤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초 도착한 병원이 다들 아시는 바대로 부산대 병원이고, 여기가 이제 권역 외상센터입니다. 경남에 이제 권역 외상센터가 세 곳이 있어요. 부산대 병원이랑 울산대 병원이랑 진주에 진지 의료원인가 거기가 이제 외상센터고, 이 이제 권역 외상센터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가 그 대략,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성격이냐면은, 보통 병원 응급실은 응급 환자가 가도 바로 수술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 대기하고 있던 의사가 이제 손 볼 수 있는 거면 손을 보는데,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의사들 출근해야지 뭐 수술 잡아주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 근데 외상센터라는 거는 24시간 그 외상센터 응급실로 들어가면 24시간 그 애니타임 뭐 전국 1년 내내 연중무휴입니다. 가면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가는 건 아니고, 여기 외상센터 응급실로 갔다 그러면 정말로 이 심각한 케이스입니다. 네네. 분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대략 한 뭐 이제 2008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이 제도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국군병원 포함해가지고 전국의 외상센터가 18개가 있어요. 총 지역별로 그 거점별로 해가지고 뭐 수도권, 뭐 경남권, 경북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외상센터 생긴 데가 부산대예요. 얘가 2008년에 생긴 거야. 네네. 그 이제 다들 많이 아시는 그 외상센터에 관해서 이제 좀 많이 알려진 건 이국종 교수가 이제 아주대 병원 이야기하면서 네네. 이제 많이 거기가 이제 경기 남부 네 관할하는 곳이죠. 많이 이제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이제 부산대 병원으로 간 건 적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부산대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여기서 서울대 병원을 옮긴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이상했던 거죠. 아니 대체 왜? 뭐가 문제라서? 이 부산대 병원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권역별 외상센터고, 여기가 제일 오래된 외상센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레벨이 가장 높아요 지금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 요 근래 한 4년 4년. 예, 4년 정도 이제 계속 A 등급
받아왔고 1등 병원. 네 그리고 그러니까 1등 권역 외상센터. 그리고 최근 2년간은 1등 권역 외상센터라는 타이틀을 계속 유지해왔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권 내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외상센터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병상수라던가 네. 뭐 어떤 그 의사의 숫자. 그다음에 실제 의사의 기량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단순 비교해도 서울대도 이 외상센터는 있거든요. 물론 권역별은 아니고 권역별 지정병원은 아니고. 근데 서울대가 외상센터 병상수가 25개인가 그래요. 근데 여기 600개가 넘어.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 동산의 의사 수도 차이가 엄청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환자들을 받았을 거고 그러면 케이스가 더 쌓였다는 경험치가 더 쌓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잘 보겠냐고 그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부산대 아니야 당연히. 근데 서울로 옮기면서 좀 석연치 않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뭐 이제 당초에는 뭐 당 관계자나 정청래가 처음에 그 얘기했지. 뭐 가족들이랑 상의했는데 가족들이 병간호하기 서울이 나와가지고 서울로 이송한다. 이거는 정말 개소리예요. 이 이유로 헬기를 부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이유면 기차 타고 가면 되잖아. 가족들 기차를 타고 가든 아니면 그 구급차 불러가지고 고속도로로 가든 뭐. 아니면 그냥 차로 가든 네. 카니발로 타고 가든. 네. 뭐. 그러면 되는 거지. 이 이유로 헬기 탔다는 거 일단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난 얘기가 그겁니다. 목 부위가 뭐 민감한 부위라 가지고. 잘하는 곳 가야 네. 된다. 잘하는 곳 가야 된다. 부산대 병원이 잘한다고. 전국에서 제일 잘합니다. 완전 전문이라고. 여기 특화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이제 그럴만한 게 부산, 뭐 울산 이쪽은 중공업 단지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그 산재 터지면은 장난 아니거든요. 아, 좀 끔찍한. 네, 네, 끔찍한데 상상하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무튼 뭐 그래서 서울로 왜 가냐 근데 이 서울로 가는 이유가 일단 분명치가 않았는데 좀 석연치 않았는데 헬기를 불러가지고 가더라.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이 과정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산대학 병원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관 쪽에 출혈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수술 동의를 받으려고 갔더니 거기 그 비서실장이 서울대랑 컨택을 먼저 해가지고 부산대 바꿔줬다 그랬나? 참, 네, 뭐 좀 그런 재미난.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응급 상황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이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응급 상황이면은 바로 그냥 수술을 그렇죠. 받았어야 되고 분초를 다투야 되니까. 네, 급하니까. 근데 급하지 않으면 이제 굳이 헬기를 타고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네. 그것도 헬기 타고 가는데도 2시간 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상한 거야. 앞뒤가 안 맞죠. 네. 그 이제 어느 분이 그 인터넷에 온라인에 이제 그런 짤을 만드셨던데 이 메비우스띠 가지고 이제 그 순환거리를 예, 만들어놨더라고. 응급이면은 서울 가면 안 되고. 예. 응급 아니면 헬기를 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순환거리를 만들어놨던데.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는 그 나중에 이제 서울대에서 네. 뭐 수술을 받고 나서 네. 최초의 이제 브리핑이었죠. 이제 민주당 영입 인사 네. 5호라고 하는 네. 그 의사 출신 이재명한테 초자연적인 기운이 있다는 그 양반이잖아. 초자연적인 기운이 있어서 칼을 맞은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그런데 하여튼 뭐 되게 우스꽝스러운 브리핑을 했죠. 네. 거기에 또 발맞춰가지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서울대에서도 브리핑을 하는데 마치 이제 부산대에서 부산대가 보냈다. 능력이 안 돼서 우리가 처리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네. 식의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청을 오히려 서울대 병원이 부산대 병원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부산대 병원에서 팔짝 뛰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존심 싸움인데 이제 그쯤 되면은 웃기는 거지. 갑자기 아니 데려간 것까지 다 좋아. 책임은 왜 우리 책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뭘 우리가 보내기는. 그래서 이제 부산대 병원 측에서 나온 얘기 보면은 그 이제 담당인은 반대를 했고 일단 이송을 반대를 했고 오히려 네. 이송 과정에서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모르니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뭐 가족 요청이었다. 요청이 왔다. 그래가지고 네. 막 우겨가지고 그래서 뭐 알았다 그러고 이제 보내줬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전원도 네. 그 환자 동의가 필요해가지고. 그렇죠. 네. 왜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환자를 내보냈다 처리를 안 하고 네. 엄청난 이슈잖아. 그렇죠. 그래서 막 옛날에 막 보면은 병원에서 일부러 아예 받지도 않으려고 이렇게 아예 안 받죠. 예. 예. 그 들것에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서 그냥 앰뷸런스 보내버리기도 한다. 뭐 그런 옛날에 진짜 안 좋은 그런 것 사례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정도 되는 정치인을 우리가 수술을 안 하고 내보냈다. 정말 법적으로 타이트하게 깔끔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뒷말 나올 수 혹시나 없게 잘못되면은 덤탱이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겁니다. 예. 이거 동의서에 예. 이재명이 사인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의식이 없던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 있었어. 예. 멀쩡하다고. 완전 멀쩡했지. 완전 네. 멀쩡했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어떤 정청래나 아니면 민주당 측의 발언들을 보면 부산대가 마치 부산대 의대가 실력이 없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자기들이 어떻게 서울로 온 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또 이미 특혜 시비가 불거졌었고 네. 그래서 이거 특혜 아니다라고 자기네들은 항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끼워 맞추는 네. 거야. 막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열상이라 그랬는데 무슨 수술을 하고 그러냐 이러니까는 혈관 자상이 네. 있었다. 그렇게 근데 이거는 뭐 부산대에서도 확인한 바이기 때문에 네. 뭐 사실은 사실인 것 같고, 예. 그래서 혈관 재건술, 뭐 혈관 좀 찢어진 부위가 있어가지고 9mm 혈관 재건을 네. 네, 해서 이제 더 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네. 찰보 막았고 2시간 걸려서. 그래서 잘 되고 다 잘 됐죠. 뭐 그러니까요. 뭐 수천만 원짜리 헬기 타고. 네,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 헬기 탄 게 문제인 것이죠. 헬기 보통 그 구급 헬기 띄우려면은 한번 그런 그 규모의 헬기를 띄우려면은 순수 단가가 1,500에서 2,000 정도 들어요. 네, 1,700만 원 정도라고 하는 것 같죠. 그게 100km 거리 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름값이랑 이 날아다니는 물건들은 다 한번 뜨고 내리면은 정비를 엄청나게 해줘야 돼요. 자동차랑 달라. 네네. 차는 기름만 넣어주면 계속 굴릴 수 있지만 날아다니는 물건들은 안 그렇거든. 그래서 정비비도 장난 아니게 들고 그러니까 기름값도 한번 들고 뜨고 내리면 네. 이제 상태 다 점검 다시 해야 뭐 되고. 갈아야 되는 부품 갈고 그래야 돼요. 네네. 아무튼. 그래서 이 날아다니는 물건들이 사실 되게 쓰기가 지랄 맞아. 유지비가 장난이 네. 아니군요. 그래서 부자들만 그 저종제트기를 탈 수가 있는 거야. 뭐 톰 크루즈 집에 막 그 저기 P51 무스탕 한 대 있다고 그러잖아. 돈이 썩어 도니까 가능한 거야. 그런 건 나 같은 사람은 그거 살 돈이 있어도 못 사. 사면은 그냥 집에 세워놔야 돼. 세워놓으면 이제 고물 다 되는 거고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1,7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 때는 1,500에서 2,000 정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최소 뭐 기본 거리 있다고 하고 그냥 거리만 늘어난다 생각하면은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5천만 원 넘게 쓴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이거 돈 누가 내야 돼? 일단 그냥 그 119가 쏟을 거 아니야. 왜냐면은 소방 헬기로 갔으니까 네. 소방 지원으로 간 셈이라서 네. 그냥 그 국가 예산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여러 의사 단체들에서도 성명들이 나왔고 뭐 부산대에서도 이제 반박 성명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반박 인터뷰들이 많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 의사회에서도 네. 부산시 의사뿐만 아니죠. 부산시 의사회를 시작으로 서울시 의사회 그리고 광주시 의사회도 나왔고 뭐 성명들이 나왔는데 뭐 이제 그런 성명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만 좀 보자면은 그 1월 4일날 이제 쿠키뉴스에 인터뷰한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회장 이형민 씨라고 합니다. 이 양반이 이제 그 인터뷰를 짤막하게 보자면은 특혜 맞다. 이게 왜 특혜가 맞냐면은 보통 헬기로 중증 외상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건 권역 외상센터에서 수술을 받기 위함인데 이재명은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특혜다. 그러니까 서울대 갈 거면 헬기를 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번 말씀에 따르면은. 네. 그래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논리의 이제 그 딜레마를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응급 상황이라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야 했고 응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헬기까지 동원해서 서울대병원으로 갈 이유가 없다. 이 논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지금. 네네. 그래서 이제 억지로 만들어낸 게 응급은 아닌데 부산대에서 수술할 능력이 안 되는 혈관 수술
상황이라서 서울대로 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산대가 혈관 수술을 더 많이 해봤을 거라고 이런 상처 그러니까 찢어진 칼 맞은 상처 같은 거에 게다가 별하별 형태의 그 혈관 뭐 파열이라던가 그렇습니다. 네. 뭐 날카로운 날부치에 이제 끊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네. 뭐 찢어진다거나 진짜 너무 다양한 사례 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닐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리고 그 초반에 열상으로 왔으면 열상으로 밀어붙이지 사실. 열상으로 혈관까지 갔다 그러면 그게 더 심각한 거거든요. 찢겨 나간 거기 때문에. 그렇지. 자상은 어쨌든 그 단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오히려 재건하기가 수월하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상처가 아물 때 더 좋죠. 그렇죠. 잘 붙지. 그 주로 조폭영 같은 거 보면 그 얘기 많잖아요. 칼 뭐 그 옛날에 그 친구 같은 데 보면 칼 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 그냥 칼 놓고 쑥 빼면은 이 단면이 매끈합니다. 일자로 쫙 나옵니다. 그러면은 병원 가서 뭐 재건하고 살리기도 쉬워요. 근데 칼 놓고 돌려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조직이 엉켜가지고 개판이 나거든. 그때부터는 고통도 훨씬 심해질 것이고 네네. 치료하기도 힘들다고 죽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치명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냥 이 열상이라고 했을 때 그래 열상 맞는데 열상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칼 맞았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랬는데 자상이라고 괜히 또 뭐 말 바꾸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또 혼선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초에 이 브리핑들도 문제가 있었던 게 서울대병원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민주당 대변인이 아니지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뭐 영입이사 5호. 영입 5호 걔가 그 양반이 대신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서울대병원 측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질답을 안 받고 그냥 할 말만 떠들고 가버렸잖아요. 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러고 가버렸죠. 이런 식으로 브리핑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설령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럴 만한 위치가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베리베리 임포턴트한 사람이라 가지고 헬기로 서울대까지 옮겼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지지자들 논리가 그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사람 의료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더 이상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중요해가지고 공공재를 써가지고 그렇게까지 이송을 시켜줬으면은 그 사람 상태가 어떤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정보 공개 차원이 되는 거지 그때부터는. 그 무슨 거기서 사정을 찾고 있어. 그리고 결국은 이제 수술 받고 네. 중환자실까지 갔다가 네. 한 반나절 그러니까는 하루 밤을 넘어가긴 했는데 네. 뭐 그 거의 24시간도 안 돼서 네. 일반 병실로 내려왔잖아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네, 예. 근데 여전히 이제 뭐 면회는 사절이라고. 네, 면회는 사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면회 사절에 관해서도 이제 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던데 이거 그거 아니냐고 단식 때 그 대통령님 면회 왔을 때 이제 그 저기 뭐야 수액 꼽아놓은 거. 네, 그 아주 이제 그 영양이 풍부한 네네네. 수액 꼽아놓은 게 뽀록 나가지고 아주 그때 그것 때문에 개망신을 당했는데 그때 교훈을 얻어가지고 면회 받으면 안 되겠다. 면회 사진 그러니까 보도 자료로 사진이 돌만한 사람들이 면회는 받으면 안 된다. 네네. 그런 식의 방침을 내린 게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컨셉이 이제 중상 컨셉이거든요. 네. 중상 컨셉 이어나가려면은 일반 병실 내려왔어도 아직 뭐 안정이 필요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면회는 못 받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부산 서울까지 올라온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만다 보니까 억지를 자꾸 쓰게 되면서 민주당 측 인사들이 온갖 망언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분 꼽고 싶어요. 네. 서은숙 최고위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부산 지역, 네. 이제 부산 지역위원장이죠. 예, 지역위원장이죠. 네. 막 그 부산시 의사회를 갖다가 네. 아예 정면으로 네. 때렸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 테러가 발생한 부산에서 수술받지 않고 닥터 헬기를 이용하여 서울로 이송돼 수술받은 것을 가지고 조선일보와 부산시 의사회가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 저 소리를 대치고 부산시 의사회가 의사회를 붙잡고 패면 어떡하냐고. 진짜. 이러니까는 이게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서울시 의사회랑 광주시 의사회까지 네, 다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뭐 그 중간에 이제 그 응급의학회 예, 뭐 이런 협회장까지 협회장 뭐 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디였지? 전국 의사 그러니까 의협 말고도 이제 의협 말고 네, 의사 단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성명 낸 게 몇 개 있죠 보면은. 네, 아주 그냥 뼈 때리는 얘기를 했죠. 정치적 과학이 영역인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네. 뭐 이런 제목의 성명서까지 나왔죠. 네. 이 불을 제대로 지핀 거거든요. 이분이 네. 지금 누가 과연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느냐. 민주당이거든요. 막 안민석 같은 애들 튀어나와가지고 뭐 신당 지금 이런 상황에 신당 할 거야? 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안민석이 바로 치고 나왔죠 그때. 네네. 아, 좋다고 치고 기다렸다는 듯이.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양의원 형, 이경 이런 사람들은 이거 윤석열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네. 윤석열이 혐오와 뭐 차별의 정치를 해서 네. 이게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다. 니네나 잘하세요. 아, 똥 묻은 애가 똥 묻은 애 욕하면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혐오와 차별 아니야? 그렇죠. 대립을 계속 부추기는 거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경태 이 사람이 또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가지고 네 마무리를 세게 쳤죠. 아주 제대로 했죠. 아주 와 무슨 뭐 진실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네. 없는. 일단은 이제 장경태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막 그 데크 바닥으로 흥건하게 고였다 그렇게 그게 얘기했죠. 예. 왜 급하게 데크 바닥으로 빠져나가야 되냐? 네. 피가 잘 안 보였거든. 피가 안 보였거든. 장경태 씨는 잘 모르겠지만 데크 위에 피가 흐르잖아요. 밑으로 안 빠져요. 그 틈새에 피가 고이면은 그 뭐야 표면 장력 때문에 피층이 형성이 돼가지고 오히려 위로 뜹니다. 왜냐하면 내가 데크 위에 피 왕창 쏟은 꼬라지를 본 적이 있거든. 여기 진짜가 있었네. 장경태 진짜 앞에 있으면 내가 그 아주 그냥 조동이 잡고 쥐어뜯었다 이런 소리 하면 네, 조동이 좀 저도 잡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장경태가 한 말이 칼 얘기합니다. 네. 뭐 김호준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 정보를 받았나? 네, 발골칼이라고. 칼이 아무튼 아주 날카롭게 갈려서 나온 음. 약간 뭐 발골 칼이다. 네. 근데 이제 약간 갸우뚱했나봐.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현장에 있었잖아. 현장에 있었잖아 장경태. 아 그리고 그래서 유총경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근데 뭘 여기 또 찌라시 같은 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외상센터에서 교수진들의 부산대병원 얘기입니다. 네. 교수진들의 의견 또한 충분히 이동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태가 맞다. 그러니까 이제 응급 상태는 아니었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헬기 탈 이유가 없어지잖아. 근데 다음에서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응급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쩌자. 지가 막 그 메비우스의 띠를 막 지가 지금 응급 이동 할 정도면 부산대에서 치료받으면 된다고. 부산대가 서울대보다 더 잘한다고. 왜 부산대를 그럼 이제 부산대를 못 믿냐 얘기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머리가 자기도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일단 경험도 좀 없고 뭐 그래서 뭐 그냥 어쩔 수 없었다. 저는 서은숙 그 부산시당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당신 지금 공천 다 끝난 상태라도 이렇게 얘기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싶어. 왜냐하면 지금 서은숙은 부산 사람들한테 싸움을 건 거야 이거는 완전히. 그렇죠. 아니 선거 앞두고 시민들이랑 싸워가지고 뭐 어쩌자는 겁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시민들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우리 한숨 짓고 있을 네. 또 전재수 내가 뒤에서 썼는데 전재수 좀 울고 싶을 거야 진짜로. 근데 현장에 전재수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그 영상 남은 거 보면은 이렇게 그 뭐 가해자 이렇게 사람들이 막 검거한다고 몸싸움하고 있는데 전재수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 그냥 발짱 끼고. 박찬대도 좀 그래 보이던데. 박찬대가 이제 이재명 지지자로 보이는 이제 일부 사람들이랑 네. 얘기 나누는 거 보면은 네.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해요. 막 그 이제 지지자가 찔렸어요. 뭐 그러니까 이만큼 찔린 것 같아.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베인 건 아니고 찔린 것 같아. 네. 이제 지지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박찬대가 이제 상당히 그 편안한 표정으로 네. 뭐 별로 안 다친 것 같아. 그러니까 상황이 네. 그렇게 막 급박한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런 거야. 근데 뭐 장경태는 무슨 뭐 피가 철철철 나가지고 데크로 막 다 뭐 빠져나가고 막 또 그런 얘기도 했죠. 아직도 트라우마가 어우 진짜 씨.
주 때리고 싶다. 에이. 아, 경태야, 우리 민주당 청년 정치의 희망. 아니 그러니까 딴 거 떠나가지고 선거 앞두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전반적인 여론이 뭐 개딸들 제외하면은 그 민주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을 제외하면은 진영들이 제껴놓은 사람들은 다들 최소한 의구심은 가지고 있고 아니면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전반적으로 민주당 스피커로 나온 사람 중에 상당수들은 그 사람들하고 싸울 생각을 해요. 아, 피해는 우리가 받았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지금 이런 거잖아. 그 강선웅과 걔도 좀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 했잖아. 뭐 언론이 뭐 이재명 아니 걱정도 안 하는 게 뭐 선호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했는데 당장 그날 제일 먼저 인터뷰 때린 게 안민석인데 얘는 그 기회로 그걸 기회 삼아가지고 신당 공격할 소리부터 했다고. 이재명 안위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고 아무리 봐도 상황이 괜찮아 보이니까. 그렇죠. 처음에 멀쩡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처음에 이재명 피습당했다고 그러길래 처음에는 아 씨발 또 자작시간에 그랬다가 영상을 처음 봤을 때는 어쨌거나 확 달려들고 폭소리가 났기 때문에 저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아 이거 그냥 그렇게 뭐 자작쇼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태도를 바꿨었단 말이죠. 그때만 해도 저 새끼가 정말 개썩은 새끼지만 그렇지 저런 식으로 죽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다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중하면서 지켜보다가 좀 지켜봤더니 이거 용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 갖고 질문 던질 수 있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야박하네 그런 소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 동영상 지금 다 내려버렸잖아요. 왜 내리냐고. 그렇죠. 오히려 언론사에서 그냥 자정하기 위해서 네. 좀 충격적인 장면이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네. 사람이 네. 칼에 맞는다는 그렇죠. 게 아무리 흉기가 제대로 네.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잘 못 보시는 그 시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극적이고 충격적이니까 네. 자체적으로 뭐 필터링을 한다든지 예.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럴 네. 수는 있죠. 근데 뭐 민주당에서 내려달라고 그럴 문제는 아닌 그 것 같고 무슨 이유로 내려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난 솔직히. 예. 사실 별 이유가 없었죠. 그냥 좀 내려달라 그랬죠. 네, 네. 그런 다음에 뭐 괜히 뭐 법적 조치를 뭐 취한다는 등 뭐 약간 가짜뉴스 협박석 그런 얘기하고 실제로 공보국장은 그 인터넷 언론사 더 퍼블릭인가 네, 거기 전화 걸어가지고 걸어가지고 그러기도 했고. 뭐 법적 조치까지 네. 한다고 막 굉장히 세게 나왔고 그리고 또 불리한 이야기들을 시민들이 제기하면 가짜 뉴스라고 고발하겠다고 지금 우림장 놓고 있고. 네네 선거 앞두고 지금 뭐하는 짓이지 얘들? 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우리로서 매우 땡큐죠.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사건 터지고 초반에는 좀 짜증이 많이 났어요. 저는 그때 스위치가 올라왔거든요. 서울 와가지고 차량 통제할 때 차 네네 지나간다고 사이렌 켜고 가면 되잖아. 그걸 도로 통제까지 할 일이냐고. 그거는 이제 뭔가 용산에서 좀 오버한 거 아닐까. 서울 통제면 오세훈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오세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서울이든 용산이든 네. 어쨌든 약간 여당 쪽에서 엿먹어 봐라 그러고 아니지 괜히 얽히기 싫은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유, 재수 없이 네. 아니 얘가 윤석열 지지자였다고 하자고. 뭐 그렇지. 그럼 또 재수 없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야, 큰일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니까는 깔끔하게 그냥 빨리빨리 병원을 보내. 그렇지. 뭐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 장면에서 저는 좀 많이 성질이 나가지고 좀 그날은 정말 그 2일날 그 장면 보고 좀 한 반나절 동안 빡쳐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좀 지나고 나서 봤더니만 잘하고 있네. 네. 그렇게 이제 좀 톤 다운되긴 했습니다. 하여튼 되게 이상한 해프닝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사고까지는 이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가해자는 좀 중하게 이제 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예, 살인 그렇죠. 미수고 그다음에 이거 좀 뭐 정치인 살해에 관해서 또 다른 규정이 있나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제 우리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뭐 판사들이 형을 내릴 때도 그걸 감안해서 더 세게 때릴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어쨌든 뭐 경찰에서도 뭐 혹시라도 배우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뭐 네. 프로파일러도 부르고 네. 또 이분은 또 그 이제 그 주거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 네. 거기 이제 압수수색하니까 무슨 뭐 전화기가 뭐 33개가 33개가 33개는 뭐 근데 고향폰 남겨놓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전화기를 그렇게 자주 받구나. 아니 그 사무실에서 저기 직원들이 쓰는 것까지 직원들. 그 업무용 폰으로 여러 대를 만약에 돌렸다고 치면은 뭐 직원들 쓰던 구형 폰도 그냥 뭐 어디 뭐 처리하기 짬시키기 곤란해가지고 그냥 못 안았다 보니까 그렇게 쌓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일단 다 포렌식 한다고 하니까 뭐가 별거 없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게 여러모로 좀 이제 의심스러워 보이는 정황들이 있는데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네네네. 그 마인드를 그리고 사실 저게 그렇게 말려 들어가서 그냥 뭐 그러고 싶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왜 한가하지 않냐? 왜냐면 우리는 이제 신당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신당 소식을 좀 봅시다. 먼저 이제 1일날 총리님이 이제 신년사를 하셨죠. 행주상성 충의장에서. 요건 이제 저희가 이제 음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올해 절망에 빠진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다. 그 싸움은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세력과 정치 이대로 좋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국민께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겠다는 세력과 선택의 여지를 봉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언가를 생산하는 그런 정치로 가자는 세력과 진영과 정치인을 위해 무한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정치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생산하는 정치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 길이 쉬어서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옳은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쉬어서가 아니라 어렵더라도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그 길로 갈 것입니다. 시작은 어렵더라도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무능한 정치를 유능한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부패한 정치를 끝내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투쟁의 정치를 마감하고 생산의 정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믿는 것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뿐입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애국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러분의 충정을 저희는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이대로 위기에서 허부적거리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총리 신년사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 길이 힘들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그런 표현을 몇 차례 반복해서 하십니다. 보면은 게다가 외롭고 네 고통스러운 그렇습니다. 네. 길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같이 가자. 국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이렇게 당부까지 하셨는데 이 외롭고 괴롭고 힘든 길이다. 이 말씀을 이 신년사에 한 3번 정도 하십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게 거의 신년사의 뭐 주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당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제 1월 1일 요날 하신 말씀이 요날 사실 이 행주산성 요 행사가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사실상 출정식에 가까운 그런 행사였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이제 뭐 이런 대목들, 무능한 정치를 유능한 정치로 바꾸겠다, 부패한 정치를 끝내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다, 투쟁의 정치를 마감하고 생산의 정치를 실현하겠다. 이건 마치 이제 선거용 구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모로 보면 이제 사실상 출정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신년사 이후에 이제 다들 많이 고무가 됐죠. 네, 그렇죠. 이날 총리님 연설 톤도 그 동안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기도 했고, 좀 제가 보기에 좀 대권 주자다운 풍모를 확실히 갖추신 거 아닌가. 이렇게 딱딱 부러지게 말씀하신 건 저도 단호하게 말씀하신 건 처음 봤거든요. 연설하시면서 의지가 이 정도로 이렇게 내비치는 연설은 거의 처음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많이 이제 드러내시는구나. 네네. 감정을 이제 안 누르고 드러내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격정이 좀 느껴지는 총리님 연설 중에서 좀 드물게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다들 이제 좀 고무된 느낌이었는데 이제 1월 1일 이재명 피습 사건 터지고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신당 그 일정들도 많이 좀 딜레이가 됐고, 당초 이제 1월 4일쯤에 총리님이 탈당 선언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 연기된 상태입니다. 네네. 그게 이제 이전 총리께서 이제 행주산성에서 말씀하시기 직전에 그때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뭐 네, 1월 네. 4일 정도에 이제 창당 선언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근데- 뭐 기사가 있었는데 네. 뭐 사실도 아니었고 근데 그걸 부정을 바로 하셨죠. 그 총리님은 이제 뭐 일단 탈당하고 네, 탈당하면서 인사도 드리고 네. 그게 순서 아니겠냐 그렇게, 도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 한 1월 4일 경 그 즈음에 탈당 선언을 하시지 않겠냐. 탈당 선언.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죠. 근데 이제 다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재명 저쪽 지금 흉한일 당했는데 거기 대고 그럴 수 있냐, 이제 그런 취지인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실질적으로 많이 늦춰진 건 아닌데 좀 이제 좀 한껏 고무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죠. 이재명 피습 사건 자체가. 네, 여기 이제 이 찬물을 뭐 본의 아니게 네. 뭐 자기가 이제 자작이 아닌 이상은 본인은 아닐 겁니다. 네.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네. 이 사람도 이제 야당 대표라고 네. 그 신년사를 네. 냈어요. 내긴 했는데. 내게 했는데 이제 이슈가 된 부분이 있죠. 네. 예, 이제 그 그렇습니다. 맹자가 한 네.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통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차이가 없다. 하필 신년사로 이딴 소리를 해놓고 칼을 맞으니까 또 공교롭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 근데 이게 참 되게 허접하게 인용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얕게. 이게 그 맹자가 양해왕과 나눈 문답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네. 이 내용이 정확한 거의 워딩으로 나옵니다. 네. 등장을 하는데 사실상 더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한 도입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의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양해양이 없다. 네. 이렇게 돼. 그러면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통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말 맹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네. 양양이 띨빠겠네.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근데 그만큼 이제 통치 여기 이제 오늘날의 말로는 이제 정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으로 얘기하는 그런데 이제 거죠. 그 맹자가 그렇게 논리를 펴려고 할 때 내가 양양이면 나는 몽둥이랑 칼이랑 다르다고 얘기를 할 거거든. 몽둥이로 사람 죽이는 거랑 칼로 죽이는 거랑 다르다. 이제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 몽둥이로 죽이면 더 끔찍하고 죽는 사람도 몽둥이로 맞아 죽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럽게 죽는다. 칼로 한 방에 보내는 게 훨씬 깔끔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칼이 훨씬 인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양양이 뜰방에서 맹자 따위한테 말려 들어간 거야. 맹자 따위라니. 어? 멍청한 양양. 이 짱깨들 다 그래. 그 맹자가 이제 뒤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예를 들어서 흉년이 왔어. 그러면은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왕까지 굶어 죽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렇죠. 왕은 뭐 좀 더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음. 그냥 올해 흉년이 왔으니까
아껴 먹어라 뭐 그렇게 얘기를. 뭐 잘들 참아 버텨라. 네. 이러고 끝나면 네. 그러면은 그냥 그 백성들이 죽게 내버려 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잘못된 통치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면은 백성들이 이제 지지를 할 거다. 우러러 볼 것이다. 뭐 그런 네. 얘기죠.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재명은 네. 그냥 이거 칼로 죽이는 거랑 정치로 사람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건데 윤석열 얘네들이 정치로 사람을 죽이고 있네 이러면서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재명이 하는 얘기는 뭐냐? 단결할 테니까 뽑아주십시오. 이게 신년사야. 에이씨. 막 그래서 뭐 불씨마저 꺼져가는 희망을 살리겠습니다. 상처와 고통을 보듬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어. 네. 얘네가 이렇게 나쁜 애들니까 우리 뽑아주세요. 그게 나지. 이게 신년사예요. 네. 참 너무 형편없습니다. 뭐 근데 너 신년사에 또 얼마나 또 막 구체적인 얘기를 하긴 할 수 있겠어. 뭐 그렇긴 하지. 다만 뭐 그 윤석열을 그렇게 비판할 자격이 되냐? 그러니까 따져봐야 되는 거고. 사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신년사에 뽑아주십시오라는 글쎄요. 저는 그런 신년사를 난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뭐 내일에 승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자 그래서 이제 뭐 뻔뻔하다. 뻔뻔하다가 제가 받은 인상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총리님 일정이 이렇게 딜레이되고 신당 일정도 딜레이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쵸, 네네.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이제 그 와중에 좀 보면은 이제 뭐 더러는 총리님이 또 끌려간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스트레스를 표출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잠깐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게 우리 연초에 그렇게 이제 한껏 고무됐잖아요. 근데 총리님이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을 곱씹어 보면은 고무될 얘기가 아니야. 이제부터 지옥길이 펼쳐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마음 다 잡아야 된다. 마음 굳게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날 1월 1일 하신 말씀은. 그렇죠. 근데 그 말씀 들어놓고 불과 하루 만에 이재명 따위에게 이렇게 흔들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흔들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렸잖아요. 이재명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신당으로 가는 길에 첫 번째 시험이 이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제가 느끼기엔 전반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이제 정말로 집중력이 필요해요.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시야를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 갈 길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재명 비판을 그런다고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은 뭐 이제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까지 받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총리님 일정 그래서 결국 딜레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실망이 딜레이 된 것도 아니에요. 한 2-3일 정도. 네, 그 총리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나? 신경민 의원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 빨간불 이야기는. 미세조정 얘기는 네. 그러니까 미세조정 정도지 전체적인 스케줄에는 전혀 문제가 지장이 없다. 지금 이제 연피셜 이외에 믿을 만한 피셜은 이제 신경민 의원 피셜 아니면 뭐 이석현 부의장님 피셜 정도 정도는 이제 거의 뭐 오피셜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익명의 이낙연 측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믿을 수가 없고 그런 건 제껴버리고.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총리님 이제 한 2-3일 정도 약간 이제 뭐 언론에 노출도 안 되시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행보를 오늘 지금 녹음하는 오늘부터 재개를 하셨고 지금 이제 일산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행사가 이제 킨텍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이제 제 트위터 타임라인 분들도 이제 많이 가신 것 같던데 뭐 지금 이제 그 자리에 대통령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쪽 정부 측 대표해가지고 뭐 한덕수도 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네, 한동훈도 온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강요도 뭐 이제 그 네임드들이 이름 난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데 윤석열만 제외한 네임드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에 이재명도 없다. 침대 축구한다고 없다. 네네. 우리로서는 땡큐죠. 네, 그렇죠. 대통령님이랑 모처럼 대통령님이랑 총리님이랑 한 자리에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거기 이재명 묻어 있으면 얼마나 짜증 나냐고 솔직히.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씨. 네. 알아서 빠져주시네 이렇게. 푹 쉬고. 네. 아니,
그리고 앞으로도 뭐 거의 침대 축구 할 것처럼 뭐 한동안 병상 공천, 뭐 병상 정치. 뭐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자기들끼리 민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계속 쭉 누워 계세요 그냥. 쭉 누워 계세요. 그런다고 뭐 신당이 더 이상 뭐 그거 네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2시에 일산 행사 가시고 또 4시에 또 시흥으로 넘어가십니다. 아, 오늘도 바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예. 김윤식 전 시장 출판 기념회에서 또 연설을 뭐 기념사를 뭐 축하 연설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5.18 광주 5.18 묘소 참배를 하시고 또 이제 선친묘역에도 참배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네. 이거는 보통 총리님이 어떤 중요한 시점마다 항상 요게 이제 거의 총리님의 어떤 기본 그 뭐 루틴이거든요. 귀국하시고 나서도 5.18 묘소랑 선친묘소 참배하셨고 제일 먼저 하신 네네. 일이. 그래서 이제 연초에 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떤 지금 이제 결심의 단계에 어떤 보여지는 시그널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분석 기사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정초라고 내려가시는 걸 수도 있고 네, 네. 굳이 뭐 탈당 선언 전에 여기를 먼저 찬다는 저는 그런 식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여기 참배를 하시고 또 9일 날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지금 양양정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갔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는데 여긴 지금 신당 관계자들이 거의 다 모인다고 합니다. 이준석까지. 네, 이준석, 금태섭, 양영자, 예, 뭐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해요. 한동훈도 열심히 움직이네요. 그런데 여기도 이재명은 못 온다. 이재명은 이게 올 리가 없죠. 쭉 누워 계십시오. 안 누워 있었어도 여기 안 왔을 거예요 네. 아마. 근데 이런데 와야지 진짜 정치인이지.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렇죠. 그 소갈딱지로는 네, 못 오죠. 그분은 그런 네. 정치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1월 8일 이제 1월 8일이면 모레죠. 월요일이죠. 광주 전일 빌딩에서 이제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립과 정치혁신 토론회라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건 주체는 광주 성찰과 혁신. 근데 여기도 왠지 뭐 연대 혁신의 어떤 반개 조직인가 싶기도 하고 보면은 네네. 구성원들이 대체로 여기도 대학 그 정치학이나 관련 교수들이 많아요. 발제자는 이영재 한양대 교수인데 이분은 누구시냐면은 11월 달에 연대공생 포럼 했었잖아요. 네. 김구 기념관에서. 그때 이제 3세션 발제자예요, 이분이. 근데 제가 이날 토론 봤을 때 3세션이 제일 3세션 발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지정 토론자가 이제 교수 여러분이 계신데 신경민 의원이랑 천하람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이준석 신당이랑 이낙연 신당이랑 어떤 접점 넓히기 어떤 그 과정이 아닌가. 네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이준석 신당 쪽 사람이랑 그다음에 우리 쪽 인사들이랑 보면 서로 상대방 간에 험담은 안 해요. 최소한. 네네. 이러한 점은 괜찮다. 뭐 배움 높게 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덕담만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은옥 의원 인터뷰를 하나 봅시다. 요거는 이제 1월 5일 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정책 시사에 출연해서 한 내용들인데 당초에 이제 그 연말에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이낙연 신당 합류 안 한다, 뭐 그런 인터뷰가 하나 나왔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분노를 하셨고, 그럴 거면서 왜 우리 오라가라 그랬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분통을 터뜨리셨는데 거기 가는 어떤 좀 그 변명을 해야 될까? 아니면 던져놨다가 너무 세게 던진다 그리고 약간 움츠러드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여기서 이현희 의원이 말하는 거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는 4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다 포기하고 원상 내려놓고 그냥 당내 경선에 참가를 할 건지, 아니면 탈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불출마를 선언할 건지, 아니면 탈당하고 신당을 만들 건지 자기들이 4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도 뭐 아직도 결정한 건 없다. 근데 그런 와중에 탈당해서 이낙연 신당에 참가할 거냐라고 묻는 거는 좀 질문 자체가 너무 앞서 나간 질문이라서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뭐 부정적 견해,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를 부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옹색하긴 해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새로 한 네. 인터뷰에 따르면은 탈당과 신당 참여도 선택지에는 들어갈 수 있다. 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 확 질렀다가 좀 수습하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긴 해요. 약간.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에 관해서도 뭐 못 만날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좀 좋은 정치인으로 잘 커왔으면 좋겠다. 근데 다만 좀 아직까지 내세우는 비전과 가치가 좀 명확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하나만한. 근데 이준석 진당은 창당을 했기 때문에
거기 예,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죠. 거기는 그렇죠. 근데 이 비슷한 얘기를 또 이낙연 그러니까 총리님을 향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낙연 신당에 관해서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아직 반명 신당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비전과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 보다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 곧 될 것입니다. 곧 명확해지겠죠. 네. 근데 저는 요 대목에서 약간은 생각해볼 만한 구석이 있다고 보는 게 이 반명적 그 이미지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총리님은 지금까지 인터뷰 해오시면서 반면적 이미지를 별로 안 내세우셨어요. 근데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실정 무능 이 두 가지를 크게 잡고 이제 비판을 해오셨는데 이재명은 이제 굳이 따지면은 도구 같은 거죠. 음. 그거를 네가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네가 못했다 지금까지. 사퇴를 하고 그걸 할 수 있게끔 일단은 좀 일선에서 빠져라.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반면적 그 총리님 비판 지점으로 반면적 이미지라고 이렇게 삼는 거는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신당에 참여하려는 그 전반적인 바운더리를 넓혀가지고 보자면은 이 말은 좀 받아들일 만한 구석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총리님은 정치를 바로 세우자, 네네. 영양국가를 만들자 이걸 지금 기치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지지자는 우리는 아직도 반명 색깔을 못 벗었어요. 당장에 지금 이 피습에 휘둘려 가지고 며칠간 흘려버린 것만 해도 지금 이재명 말하자면 이재명이 어떤 식이든 떡밥을 던지면 우리는 문다니까. 근데 물면 안 돼 더 이상은. 하여튼 좀 뭐랄까 쿨하게 가야 된다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 길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중심이 그쪽에 네. 실려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하되 네, 그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정치 복원,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역량 국가 네. 이 관점으로 그렇습니다. 받아치는 게 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총리님께도 저는 이제 좀 요청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총리님 아니더라도 이제 그 신당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저는 지금 뭐 그 좌경민 우석현으로 지칭을 하는데 그 두 분들도 좀 이 영양국가 같은 거에 관해서 살을 조금씩 붙여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지자들도 이제 영업을 뛰러 다녀야 되잖아. 영업 뛰러 다니려면 영업 아이템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살을 붙여 나가 주시면 좋겠다. 해주시겠지 아마도 창당하게 되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체화가 되면은 구체화가 되는 네. 대로 분명히 힌트라든가 그런 네. 이제 언급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은 이게 향후 저는 신당 성패랑도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네. 우리도 더 이상 이재명 반대 때문에 이 길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게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더 크게 시야를 가져야 될 시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와 그 이재명 지지자를 반면 교사하면은 딱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안철수는 새 정치를 얘기했는데 새 비전은 없었고, 정작 거기에 대한 비전이 없었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뭐 열정적이고 시끄럽고 막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참여하는데 그만큼 이재명 하나밖에 모르고 이재명 호위무사 이상으로 뭘 할 역량이 없죠. 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네. 그냥 윤석열 욕하면 그냥 저 새끼 나쁜 새끼니까 이런 얘기만 하니 그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재명 비판에만 계속 매몰돼 버리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시야를 넓히려고 해야 된다. 이재명이 매몰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이 아니면은 뭐 다 된다 네. 이런 생각에서 이제 탈출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정말 괜찮은 걸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는 안 뺏기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만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 대안에 대해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대한 세력. 그 사람 이재명 윤석열 싫으니까 우리한테 와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설득력이 금방 떨어질 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좀 뭐 제 스스로 이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된 게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시선을 뺏기지 말자. 네, 네. 그 1월 2일 하루만 놓고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시선을 뺏겼고 참 부끄러운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뭐 하루 이틀 정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 지금 비중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빼앗겼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할 거리도 있었던 것이고. 뭐 그렇긴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그 엄청난 이 모순, 네, 그렇죠. 예, 특혜와 반칙, 그러니까 도저히 또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만큼 개소리들을 너무 늘어놓기도 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할 수 있었으니까. 다만 이제 너무 그 사소한 것까지 네. 빠져들지는 말자. 네. 그 사실 저는 흉기 여부에 대한 그러니까 뭐가 진짜 흉기냐 거기까지 너무 오랫동안 이틀 3일 이렇게 갈 만한 일은 아니죠. 네, 그냥 흥미거리로 잠깐 뭐 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체성이 이재명 반대자가 아니라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구석이 있는데 우리한테 근데 그 영상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도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찍은 영상도 아니잖아. 네. 그 빈 구석을 채우려고 들다 보면 음모론자가 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음모론 차원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안이 돼야 되는 거지. 이재명 반대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네네. 우리 정체성을 그렇게 세울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께서 그 길을 가신다. 네. 그래서 어떤 길을 가는지 우리도 잘 숙지하고 살펴봐야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그렇게 같이 뻐렁쳐 봤으면은 까먹지 말고 잊지 말고. 네, 우리 함께 그러니까 힘든 길이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집중하고 네. 함께 발맞춰 나가보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